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을 위한, 시험에 의한 사역동사의 이해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사역동사를 왜 배우는지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역동사는요, 오형식을 학습할 때 항상 같이 배우는 친구입니다. 왜일까요? 자, 일단 오형식 문형이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나올 수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그런데 그냥 딱 명사나 형용사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로 쓰이는 친구들, 형용사로 쓰이는 친구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야? 준동사라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다면 준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준동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떤 거? 투부정사가 있고요. 두 번째 동명사가 있고요. 세 번째 분사가 있죠. 분사는 또 뭐가 있는데, 분사는 ing로 쓰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능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pp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라고 부르고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오형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도 달고 나와, 형용사도 달고 나와, 그리고 명사,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준동사도 달고 나와,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떼놓고 배우는 이 사역동사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특이한 친구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친구들, 특히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요, 다른 건 다 나올 수 있어도 뭐는 나올 수가 없다. 투부정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투부정사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고요, 동사 원형꼴로 사용해 줘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사역동사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냐? 아닙니다. 사역동사 말고 지각동사라는 친구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형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형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예외적인 문형이 있더라. 그게 뭔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더라. 그러면 일반적인 애들과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어떻게 다른데? 일반적인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지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그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 뭐를 가져와야 된다? 원형 부정사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역동사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단 말이야. 둘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간단해요. 둘 다 오형식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오형식으로 그려주자고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지각동사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 이렇게 나오는데, 사역동사랑 지각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역동사 다음에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각동사는 뒤에 ing가 올 수 있어요. 오케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형태적인 차이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아, 선생님, 사역동사는 시키다는 뜻이 있는 애들이고 지각동사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만지고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네, 맞는데, 그런 거 맞는데 우리가 형태상으로 구분을 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벌써 여러 가지 배웠어요. 어떤 거? 오형식의 문형 배웠고요. 오형식과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 큰 범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의 제목에 걸맞게 사역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봐야겠죠. 오케이. 자, 사역동사는요,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make, have, let, help.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일반적인 친구들 그리고 예외적인 친구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반적인 친구들은요, 사역동사에서 일반적인 친구들이니까 그냥 사역동사라고 부르겠고요.
예외적인 친구들은 사역동사인데 조금 얼빠진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준 사역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사역동사의 특이점이 뭐였어요? 사역동사의 특이점. 일반적인 오역식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투부정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준사역동사래. 그럼 여기서 이름에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동사도 오형식으로 사용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고요. 준사역동사도 이렇게 쭉 적어보면은 사역동사 다음에는 뭐가 못 온다고? 투부정사가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나 준사역동사 뒤에는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해. 사역동사 다음에는 원형 부정사만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준사역동사는 뒤에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얘도 사역동사는 사역동사라고 좀 얼빠진 준사역동사일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못 오고 준사역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가 나왔어서 사역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이고 준사역동사는 help라는 걸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안 해드렸죠? 자, 사역동사 make, have, let 중에서도요. 또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 첫 번째,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보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자,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들은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냥 분사 중에서 과거 분사를 갖다가 사용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요. 사역동사 중에서 대부분은 make도 그렇고 have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은요. 그냥 뒤에 목적어, pp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let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좀 특이해서 목적어가 나오고요. 뒤에 BPP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게 특이한 거예요? B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에 치러진 시험이겠죠.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능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역동사들은요. 뒤에 어떤 걸 못 가지고 오냐면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ing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ing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랬었다고. 그런데 사역동사 중에서 have라고 하는 친구는요. 뒤에 ing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좀 특이하다. 그쵸? 자,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느냐? 원래는 좀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데 주어의 능력이나 주어의 행동 때문에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주어의 능력, 주어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ing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픽업해 가시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블로그에서 이미지 파일과 PDF 파일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모르게 이거를 필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 놓으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